이런 걸 뭐라고 배웠어요? 정사형이 나오죠. 요 길이. 요 길이가 바로 A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적어 놓은 거는 두 개의 내적이라는 거는 한 벡터를 A라는 벡터를 A 벡터를 B 방향으로 A 벡터의 B 방향 길이에다가 B를 곱한 거예요. 말 됩니까? 혹은 거꾸로 이렇게 봐도 되죠. A에다가 B 코사인 세타라고 한번 써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B의 A 방향의 길이, B 코사인 세타는 뭐냐 하면,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A가 있고요, B가 있으면 B 코사인 세타는, 이게 세타면 B 코사인 세타는 요거죠. 요 길이, 요 길이가 바로 B 코사인 세타입니다. B 코사인 세타라는 길이, 그러니까 B의 A 방향의 길이에다가 A의 길이를 곱한 거예요. 그렇죠? A 코사인 세타는 A의 B 방향 길이고요. 요거는 거꾸로, 요 부분은 B의 A 방향 길이가 되겠죠. 하여튼 그거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B의 크기에다가 A의 B 방향의 길이를 곱한 것, 혹은 B의 길이에다가 A의 길이에다가 B의 A 방향 길이를 곱한 것,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잠깐만요. 여기가 좀 깔끔하게 나오질 않아서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벡터의 정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금방 봐서 알겠지만, A B하고 B A는 똑같겠네, 뭐 이런 생각을 금방 할 수 있겠죠. A B하고 B A는 똑같다. A B하고 B A는 똑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뭘로 정의가 되나요? 상수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B를 먼저, B A면 B의 크기에다가 A의 크기를 곱해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나, A의 크기에다 B의 크기를 곱해서 코사인 세타를 곱하나,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어, 이,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커뮤니티브하다 이 말이에요. 자, 교환 법칙.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세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교수님, 사이각이요. 벡터에 예를 들어서 내가 A하고 B가 있는데요. 자, 여기 우리가 요 내적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사이각 세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사이각 세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우리가 사이각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이걸 세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얘를 세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이놈이나 이놈이나 같기는 같지만, 그래도 두 사이의 사이각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두 가지 정의가 있으면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 세타는 사실은 180보다 작은 앵글을 씁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있으면 이게 왜 문제가 되나 싶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기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를 두 벡터의 사이각으로 잡을지 헷갈릴 수도 있죠. 사실 안 헷갈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을 우리가 사이각으로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마이너한 거죠. 마이너한 거니까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씁시다. 자, 사이각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로 A 곱하기 B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진다면, 세타 90도면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코사인 세타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지금 도입합니다. 서로 수직이라는 개념. 서로 수직이라 쓰지 말고 그냥 수직이라고 쓰죠. 벡터가 수직한다. 수직한다. 이건데 오사고날하다, 우리 방금 전에 배운 말이죠. 오사고날하다, 서로 수직한다. 이 오사고날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학 수학 전체를 걸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직이라는 개념이.
왜 그런지는 뭐 천천히 보면 당연히 알게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이 수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색깔을 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화살표 벡터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야. 그래서 서로 사이각이 90도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나요? 0이잖아요. 그죠?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여기 세타면. 그러면 A하고 B를 내적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왜냐면 A의 크기 곱하기 A의 크기, 죄송합니다. 눈이 좀 헷갈리더라도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오늘 좀 잘못 눌러가지고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0이야. 그러니까 0이죠. 0. 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서로 수직하면은 내적이 0이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수직이라는 거를 거꾸로 정의합니다. 거꾸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부터는 내적이 0이면 수직이라고 정의를 해요. 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살짝 어감이 다르죠. 내적이 0이면 이제 우리는 수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무슨 뜻이냐면 수직이라는 게 뭘로 정의돼요? 내적을 가지고 정의한다는 뜻이에요. 수직은 내적을 가지고 정의한다. 그럼 내가 내적이 만약에 이상한 내적을 썼다. 그러면 수직도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화살표로 표현되는 벡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벡터들이 화살표로 표현되고 있는 벡터인데요. 이 벡터를 다룰 때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직이면 내적이 0이고 내적이 0이면 수직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인 세타, 이거는 그냥 좀 이따 지울 겁니다. 를 벡터로 볼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코사인 세타도 벡터로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혹은 사인 2세타 뭐 코사인 2세타 이런 것들을 벡터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꼭 이제 우리가 서로 수직인 유닛 벡터처럼 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 뭐 크기는 이렇게 되진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유닛 벡터로 이렇게 이런 거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벡터처럼 IJK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익스펜전을 하는 게 퓨리어 시리즈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럼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면 수직할까? 되게 어려운 얘기죠.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하고 이렇게 돼야지 수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적을 잘 정의해서 그 내적이 0일 때 그때를 수직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이 벌써 하나가 오죠. 아, 우리가 수직이라는 게 사실은 내적이 정의돼야지 쓸 수 있는 개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수직이라는 거는 원래 있는 개념인데 이렇게 수직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직한데 무슨 내적을 정의 안 한다고 수직이 정의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그러니까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이런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벡터 공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보면 수직은 내적을 정의해야지 정의되는 겁니다. 내적을 정의하고 나면 수직이 돼요.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 같은 생각이 들 텐데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일반적인 어떤 벡터에 대한 이해를 갖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우리가 고체역학이나 뭐 유체역학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곧 배우는 역학 과목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벡터를 리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화된 벡터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드밴스드 매스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학수학에서 배울 것들입니다. 일단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조금 당연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당연하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적이 있어야지 수직이 정의된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림 보면 그냥 보이는데.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 여기다 한 가지만 더 적을게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옷 사고 나가다 이 말은 뭐냐면 A하고 B가
0이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예? if and only if. 그리고 서로 수직한다는 거는 이제부터 두 개 내적이 0이든지 아니면 두 개의 벡터가 수직한다는 내용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똑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벡터가 내적한다는 거는 서로 수직이다. 서로 수직이면 벡터는 내적한다. 근데 어떤 경우는 수직이 눈으로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n 디멘셔널 벡터 보세요. a가 r 10승, 그러니까 10차원에서 정의된 벡터야. 그럼 a하고 b가 수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내적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아까 함수 얘기도 했죠. 함수가 벡터야. 그럼 이 벡터하고 저 벡터가 서로 수직을 할까? 그럼 내적을 구하면 돼요. 그럼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럼 내적은 또 어떤 어, 특성을 만족해야 될까? 뭘 내적으로 정의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다양한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벌써 30분이 1시간이 다 됐네요. 60분. 저희가 노음 얘기는 다음에 할까? 아니면 지금 좀 더 할까? 요 얘기만 조금 더 하고 합시다. 이제 수직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 0벡터 얘기를 했잖아요. 0벡터를 곱하면 무조건 0벡터는 차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콜로랄이라고 써야 될까? 철자를 잘못 썼습니다. 뭐 정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0벡터가 있다. 0벡터라는 건 0벡터입니다. 이거는 내적을 했다. A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적을 하면? 그러면 0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0이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인데 뭐 사이각을 정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감이 안 오죠. 근데 하여튼 얘 값이 0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나올까요? 0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정의가 뭐예요? 수직의 정의는 뭐예요? 내적이 0이면 그냥 우리가 무조건 수직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if and only if. 그러니까 우리가 이 0벡터 어떤 결론에 나올까요? 0벡터는 모든 벡터의 수직,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지금 첫 시간, 둘째 시간을 했는데 뭐 내용이 어렵고 그렇진 않죠. 뭐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만 보면.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죠. 좀 더 개념을 확장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이 공학수학이라는 과목에서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엔지니어링의 기본입니다. 기본 컨셉이에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노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